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충남 아산 출신 미래통합당 소속 이명수 의원입니다. 현 총사가 있는 아산 출신 이전에 나라가 어려운 시기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 아침 이충무공 난중일기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1596년 7월 24일자 오늘의 난중일기를 보니 나라 걱정으로 마음이 어수선하여 잠들지를 못했다는 규절이 나왔습니다.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과 비교하던 여자 관나와 잠을 잤다는 규절은 전혀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고 자나깨나 오직 이충무공의 애국충정심만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 국회의원님들과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께서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운명과 선택이 달라집니다. 새삼 21대 국회 이 민의의 전당의 소중함을 깊이 인식해 봅니다. 국무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지난 일주일 전 바로 이 자리에서 시정연설을 한 개막 연설을 한 대통령님의 국정상황 인식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전적으로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예, 정부가 물론 잘한 일도 있고 잘못한 일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상 한쪽만 바라본 일방적인 연설을 아니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당 국회의원 이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안타깝고 아쉬웠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비상식으로 고생하는 분들, 사는 집 먹는 물조차 마음대로 못하는 분들, 일거리를 못 구하는 근로자들, 텅 빈 가게를 지키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취업 못해서 부모님께 늘 죄송해야만 하는 청년들처럼 어렵고 힘들어하는 국민들에게 뭔가 새로운 관심과 지원과 용기와 희망을 주지 못한 일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이 국민들의 땀과 눈물을 제대로 닦아주지 못하거나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정부에서는 국민에 대한 겸허함이 없습니다. 총리님, 지난 2, 4분기 경제 성장률이 얼마였던가요? 마이너스 3.3%입니다.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에 처음입니다. 여기에 대한 재고 대책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 경제 성장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단기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는 것도 있고 또 금융을 조달해서 이 3차에 걸친 우리가 총리님. 추경을 했는데 총 277조에 달하는 대책을 세워서 종합적으로 이걸 좀 해주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걸 진작에 해서 이게 줄어들었어야죠. 예,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 잠깐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지킬 수 있어야 되겠고 또 기업이 흑자 도산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당장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한국판 뉴딜을 통해서 디지털 전환과 이 그린 뉴딜 그리고 일자리를 만들고 지키는 노력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진작에 그런 일을 하셨어야 되는데 아쉽습니다만 그대로 좀 해주시고요. 7월 기준 수출 감소율은 얼마로 파악하셨죠? 7월은 아직 지금 진행 중인데. 네, 진행 중이죠. 예. 대략. 그래서 뭐 아직 그 7월 통계를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6월에는 10.8%가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죠. 금년 상반기 실업률과 청년 실업률 혹시 기억하십니까? 실업률은 아마 4.5% 정도 될 터이고요. 청년 실업률. 청년 실업률은 10.8%인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우리 국가 부채는 총 얼마입니까? 국가 부채는 735조 정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800조가 넘고요. 예. 공공부문 있고 민간부문 합치면 더 많이. 연말 되면은 800조가 넘어가겠죠.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총수님을 무슨 테스트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얼마나 국정을 제대로 챙기고 있고 제대로 된 정책적, 정무적 판단을 하고 있냐 알고 싶어했고요. 제가 전직 어느 총리님실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분은 이 전체를 그래프를 그려놓고 매일매일 그걸 이 변동상을 챙기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총리님 그렇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우리 국민이 느끼는 것 중에는 국정이 난맥 상황이냐, 상당수 국민들은 내각을 전면 쇄신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총리님께서 내각 쇄신을 건의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아마 의원님께서 내각 쇄신을 거론하시는 것은 코로나19 위기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위기 극복을 위해서 내각이 더 분발해라 하는 그런 걸 촉구하는 말씀으로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부동산 문제, 제가 말씀을 드리기 여러 가지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전쟁 중 장소를 바꿀 수 없다고 했는데 전쟁이 패배를 끝난 후에 장소를 바꿔서는 의미가 없어지고요. 운동 경기와는 다르겠습니다만 적절한 선수 교체가 성공을 이끌 수도 있습니다. 자, 총리님,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나왔는데 총 사업비를 얼마쯤으로 추정하십니까? 아직 그 행정수도 이전 계획이 만들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전 사업비는 정부가 계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업 기간이나 재원 조달이나 개발 면적이나 이전 기관이나 검토가 아직 안 된 거죠? 당 차원에서 진지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검토를 해서 국민 여야 합의를 거쳐서 국민적 공감을 거쳐도 이게 될까 말까 한데 그런 준비도 없이 이렇게 불쑥 제기하는 게 과연 적절합니까? 제가 이 문제에 관해서 여론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이게 중요하다면 지난번 대통령 연설할 때 여기서 말씀을 하셨어야 됩니다. 그리고 원내대표가 받았어야 되는데 그런 언급도 없었는데 원내대표가 느닷없이 제기를 했죠. 이런 민감한 이슈를 진지하고 충분한 준비와 검토가 없었습니다. 수도 이전은 단순히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게 아닙니다. 종합적인 국가관리 차원에서 안보나 행정이나 정치, 경제 모두를 고려해야 됩니다. 수도 이 문제 지난번에도 했습니다만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까 보신 것처럼 여러 가지 부작용만 속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전시장은 세종특별시와 이걸 합쳐서 행정수도로 하자, 서울대 이전하자, 국책은행 이전하자, KBS 이전하자, 일파만파로 제대로 되는 것도 없는데 파장만 일으키는 것, 이게 과연 정부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거냐, 이런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위기 극복과 경제난 극복에 집중할 때입니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에 따른 국면 전환용으로 이런 걸 제기한 걸로 저희들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도 이전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충분한 준비 속에 제대로 추진해야 됩니다. 충청도 주민들이 우리가 언제 행정수도 이전해달라고 했습니까? 이전하겠다고 선거 때 얘기하고 그 뒤로 그만 아닙니까? 준비 없이 또 이전하겠다고 하니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됩니다. 지금은 그 시기가 아닙니다. 다음은 국정 컨트롤타워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리님께서 국회의장을 마친 후 총국무총리 취임이 하고자 할 때 이게 과연 적절한가 이런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열심히 잘하실 거다 이런 생각을 했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랬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국정의 컨트롤 타워의 기능이 작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총리님께서 위원장위원회가 총 몇 개쯤 됩니까? 총리실에? 아마 49개일 겁니다. 그런데 금년에 보니까 여러 회의가 거의 열린 적이 없고요. 특히 앞서 말씀드린 부동산 문제의 실패에 대해서 이 컨트롤 타워 기능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됐다. 총리가 위원장인 국토정책위원회도 있고 다른 회의도 있습니다만 개최 수가 올해 제로입니다. 이 그린벨트 해제 문제도 상당 기간 온갖 부작용만 일으키고 사실상 없던 일이 됐습니다. 이 그린벨트 태릉 골프장 개발하는 겁니까?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우선 저는 그 수도 이전 문제하고 부동산 대책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도 이전 얘기를 하는 것이 무슨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얘기하는 거다라고 인식하고 있다면 그것은 좀 다른 인식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방 말씀하신 국토정책위원회는 총리가 위원장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회가 49개인데 49개를 12달로 나누면 한 달에 몇 개씩, 한 달에 너댓 개씩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금년에도 여러 개 위원회를 열었고요. 이 국토정책위원회는 작년 11월에 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열릴 때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안 열은 것이지 총리실에서 국토정책 문제를 소홀히 하거나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그린벨트나 또 태릉 골프장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정부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취하면서 동시에 공급을 확대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태릉 골프장을 활용해서 무주택자나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나 또 이런 이 공적인 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의 한 방법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중앙정부에 있는 이 주택 공급 TF와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가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총리님 답변하고 국토부 장관 답변이 다른데 정말 제대로 수요와 공급을 다 양측을 고려해서 특혜를 배제한 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 그리고 기존에 공실이 있는 많은 그런 면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해서 그런 모든 것도 포함해서 지금 진지하게 검토를 하고 있고 아마 앞으로 짧은 기간 내에 저희가 준비한 공급 대책을 정부 차원에서 국민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답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그런 것이 현장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 예,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 물 문제와 관련한 환경부의 대응을 좀 살펴봤습니다. 정말 무디고 더딥니다. 자, 지금 7월 9일 날 인천시에 처음 접수가 되는데 지금까지 여러 날이 됐는데 이게 여러 가지 수백 건의 유충이 나오는 그런 건이 생겼습니다. 이거를 화재 예방처럼 자치단체에서 이게 문제가 생기면 바로바로 대응하는 그런 체제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이 시간 지연 등 문제고요. 그다음에 이 깔따구 유충이 유해합니까? 무해합니까? 그것은 제가 총님이 답변할 수 없지요. 예, 그렇지만은 하여튼 그런 유충이 있으면 안 되죠. 유무에 관계없이 환경부에서 답변을 못 합니다. 그러면 절대 유충이 있어서는 나오는 안 물을 된다고 국민이 먹을 수 있습니까? 먹어야 됩니까?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죠. 못 먹죠. 예. 자, 그러면 지금까지 유충이 나오는 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동안에. 이제 사실은 이제 무슨 일이든지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문제를 얼마나 신속하게 치유하느냐가 중요하죠. 그게 안 됐다 그 그런데 말씀이에요. 이제 이번의 경우에 국민 눈높이에 맞게 신속하게 대처를 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지금 이미 이제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의 484개 정수장 전수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환경부는 환경부대로,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수자원공사 이렇게 서로 책임을 넘기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컨트롤 타워 기능이 작동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앞으로라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외교 안보 부분에서도 컨트롤 타워의 기능이 강화돼야 됩니다. 세계가 이 포스트 홍콩, 탈 홍콩 유치전에 나서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전략조차 짜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싱가포르가 아시아 금융 등 경제 중심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앞서가고 있고 일본, 대만 총력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외교부와 관련 부처는 이것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챙겨보고 따져보고 이끌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문가들은 늦기 전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감하고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는데 우리 총리님께서 서둘러 주시겠습니까? 예, 이미 외교부도 나름대로의 정보 수집이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고 우리 금융위원회에 이제 이 금융중심지 위원회라고 하는 특위가 있어서 그 위원회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소외되지 않도록 그렇게 잘 하겠고요. 많이 늦어 있고 서둘러야 됩니다. 예. 자, 안보에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변수와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있는데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점차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무장 강화는 지속되고 민주당의 종전선언 촉구에다 얼마 전 개성공단 연락사무소 폭파 같은 이런 일들이 남북 관련 안보 정책의 허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가 북한과 당장 지금 전쟁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튼튼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자존심을 지키면서 대북 협력 정책을 제대로 펴달라 이런 주문입니다. 총님, 안보 안전과 관련해서 EMP 공격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중요하다고 해서 전문가가 제기를 해서 알아보니까 이 북한 핵이나 EMP 폭탄이나 소형 EMP 공격 위협에 대해서 사실상 정부가 한 일이 많지 않습니다. 국가 시스템 방어 매뉴얼이나 국민 안전 방어 매뉴얼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이제라도 국정원, 국방부, 과학기정통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이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절실하고 이것 또한 총리실에서 총괄해야 한다 하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지난 2017년 9월 15일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식적으로 EMP에 대한 대비를 하라 지시를 하고 있는데 이미 지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챙겨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우리 서울시장 그 성추행 사건과 관련 여러 가지 새로운 상황이 생기는데 지금의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민생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박원순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일, 그 문제는 지금 경찰은 경찰대로 또 서울시나 필요한 관계되는 기관들은 이 피해자의 고발이나 또 요청에 의해서 필요한 조치들을 하고 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이제 성폭력 피해 방지 법에 의해서 필요한 조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검경의 수사 의지 확실하다고 보십니까? 당연하죠. 예. 그런데 지금까지 경찰 수사 상황을 보면은 마치 보여주기식 이런 여러 가지 행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대로 수사가 되도록 하고요. 새로운 상황이 이것을 성추행 피해자가 이걸 검찰에 이미 알렸다라고 하는 그런 진술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새로운 상황 변에 맞는 그런 이전에 법무부 장관이 나와 계십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수사와 대응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예, 그것은 어떤 걸 축소하거나 왜곡하거나 아니면 또 늘 증폭하거나 그럴 이유는 전혀 없다고 보고, 관계 기관은 법에 따라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소권 없음 이런 수사로 넘어가지 말고 정말로 국민이 원하는 바라는 그런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힐 수 있도록 정부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도록 총리께서 챙겨주십시오. 예, 그러나 그것도 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물론입니다. 그냥 여론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법에 있는 걸 안 하고 있으니까 제가 제기를 다시 하는 것이죠. 법에 있는 것은 당연히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은 이제 청와대도 그렇습니다만 총리실이 이 국정 컨트롤 타워의 기능을 제대로 하느냐 못하느냐가 국정의 성패를 좌우하는 큰 변수라고 보여집니다. 정말 우리 총리께서 제대로 잘 되도록 더 챙겨주십시오. 예,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다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정말 중요한 시기고 중요한 일들이 많습니다. 근간한 저는 서양의 고전 플라토닉 국가론을 다시 보면서 정치는 정치인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되새겨 봤습니다.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아산 시민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 스스로에게 왜 이 정치를 하고 있는지 물음을 던져봤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세상에서 살기를 바라는 마음, 더 어려운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바로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대로라면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보다 더 힘들게 사는 세상, 어려운 사람들이 더 어렵게 사는 세상이 다가오지 않을까 염려가 많습니다. 정치의 본질이란 잘 아시는 것처럼 책임과 해결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책임지는 것이 정치이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정치입니다. 지금은 그러한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다고 판단합니다. 국민들은 누가 진정한 애국자인지 봉사자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이 폭풍우가 지나간 하늘이 깨끗해지는 것처럼 시련과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면 21대 국회의 새로운 출발도 역사 속에서 의미 있는 시간으로 오래 기억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예, 이명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